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매식 갭 투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매식 갭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액으로 물건도 취득하고, 그죠? 수익도 내면서, 예, 또 소액 투자자분들은 투자금까지 늘릴 수 있는 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물건도 하나 제가 골랐거든요. 그 예시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매식 갭 투자의 정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서, 예, 우리가 그 소액 투자자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입찰가로 낙찰 후에 우리가 대출을 이제 그 받지 않고서도, 그죠? 우리가 그 갭 투자 있죠? 갭 투자 많이 하시니까 아시니까,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대출 없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갭 투자가. 그래서 소액으로 대출 없이 물건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여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안 해도 상관없고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가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 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자, 장점,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시대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죠. 소액으로 대출 없이 물건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금도 늘리고, 그죠? 또 수익도 낼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물건은 이제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죠? 우리가 물건을 검색할 때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좀 크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딱 뭐 너무 크다, 뭐 딱 저희가 딱 그 수치로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증금이 크되, 이 보증금이 크되, 제가 3 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 현재 전세 시세보다는 좀 이게 보증금이 작아야 돼요. 크긴 크면서 현재 전세 시세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유찰이 또 많이 돼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소액 투자자들은 입찰가가 커 버리면은, 그죠?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죠? 입찰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액 소액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유찰이 많이 돼야 적은 금액으로 일단 입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 번도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 번, 그죠? 이 임차인의 보증금, 그죠? 이 보증금은 현재 전세 시세보다 작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풀피 투자 같은 걸 또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투자금 풀피도, 회수하면서 풀피도 할 수 있고, 예. 투자금도 다시 풀피가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풀피 조건의 어, 대해서 이게 상당히 3 번이 중요한 조건이고요.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려면 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보다 현재 매매 시세가 커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4 번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의 수익은 뭐예요? 최종 수익은 팔았을 때, 매도했을 때,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왔을 때가 최종 매매 그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 번만 만족하고 4 번은 만족을 못 한다. 그죠? 그럼 사실 뭐 부동산 수익이 있다기보단 투자금만 임시로 늘리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아서 최종으로 수익을 냈을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가는 현재 매매 시세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결국 이제 매매 시세가 감정가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출구 전략. 자, 출구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낙찰 받게 되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뭐 요구를 하든 안 하건 그죠?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인데 내가 1,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1,000만 원은 우리가 인수해서 이거 갚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현 시세대로 현 전세 시세가 그죠? 이 과거에 있던 임차인 경매 물건 임차인의 전세 시세보다 높으니까 그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그 이전 임차인한테 나머지 미배당된 보증금을 갚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투자금도 회수하고 또 투자금을 필피 늘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사건 번호 음, 사건 번호 202 하나에 103 349의 물건이고요. 네. 음, 물건은 다세대 빌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동 물건입니다. 주소는 제가 일단 좀 가렸어요. 가렸고요. 주소는 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일단 보실게요. 감정가 1억 9천, 1억 9천. 그리고 자, 유찰이 11차까지 10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예, 어, 최저 입찰가가 2천만 원대로 떨어졌죠. 11월 24일 진행되는 물건이고, 자, 보시면 음, 대지권은 5.75평, 건물 면적은 9.1평. 뭐 빌라는 상태를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빌라예요. 2017년 9월 17일. 그죠? 대략적으로 뭐 보시면 투룸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빌라거든요. 빌라는 뭐 상당히 깨끗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나빠 보진 않는다. 그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은 이제 조금, 임장이나 이런 시세 조사를 좀 하셔야겠죠. 주변 입지라든지 이런 건 조사를 좀 하시고요. 뭐 대략적으로 전자지도를 보시면, 요렇게, 예, 신월 IC를 기준으로 여기 스타벅스도 있죠.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중학교도 있고, 그죠? 예, 동네가 나쁘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땡땡이라는 임차인이 있죠. 자, 보증금 1억 6,900. 그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배당 요구를 지금 이제 안 한 걸로 돼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뭐 배당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 권리 분석,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그 경매 신청을 또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 경매 신청자니까 배당금을 받겠죠. 그죠? 청구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배당 요구를 안 하건 했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이분은 배당을 받습니다. 받고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압류, 당해세, 그죠? 당해세 같은 경우 어때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죠. 압류. 아마 은평구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또 세무서. 창이면 창원 세무서겠죠. 그런 조세 채권들이 있어서 어, 지금 이제 확정일자보다 당해세는 이거랑 상관없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지만 조세채권 같은 경우도 법정 기일이 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들은 이런 것 때문에 조사가 안 되면 입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 우리는 경매식 갭 투자는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입찰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증금을 내가 다 인수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때 우리 만약에 그럼 최종 취득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1억 6,900을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약 1억 8,900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8,900에 우리는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억 8,900에 매입을 하니까 그럼 이 빌라의 시세가 뭐예요?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낙찰가가 1억 8,900이니까 그죠? 현재 매매 시세가 일단 우리가 이제 매도했을 때 수익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현재 매매 시세가 이거보다 높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2천만 원의 최저가의 낙찰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거니까 1억 6,900을 그래서 어 1억 6,900 플러스 2천만 원 이게 뭐 입찰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1억 8,900에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세금을 일단 뭐 제외하고요. 나중에 세금을 일단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는 어떠냐? 감정가는 1억 9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시세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2억의 매매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럼 1,100만 원 팔았을 때 팔았을 때 1,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받아도 일단은 손해 보는 일은 없고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뭐 세금 때문에 좀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작겠죠. 예. 하지만 세금을 일단 제외하고 예를 들어 1,100만 원을 번다. 그럼 수익률이 벌써 5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매매 시세상으로 볼 때 나쁘지 않네. 그죠? 자,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 금액은 전액 인수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재 이 전세 시세가 그죠?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가 안심 전세를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안심 전세가 예. 안심 전세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제가 공시 가격을 봤더니 1억 3천 이에요. 그럼 이 공시 가격에 안심 전세가 이제 공시 가격의 153%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 3천에 예. 153%를 하면은 1억 9,9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 금액으로 전세를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찾아가서. 예. 그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분도 알겠죠. 예. 돈이 없어서 어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드리겠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분도 예. 그죠? 예. 여기서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집 좀 보여줄 때 협조 좀 해 주세요."라고 이제 잘 설명하면 이분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9천 뭐 900 정도에 세팅을 하면 벌써 뭐예요? 1억 6,900을 갚고 3천만 원이 남죠. 그죠?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이 벌써 남아요. 그래서 당장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3천만 원이 남고 아까 우리가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내 돈이 나는 처음에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 전세를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서 이분의 보증금을 다 갚아 주고 3천만 원이 새로 생겼죠. 그죠? 그러면 내 돈이 원래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투자금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예.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1억 9,900에 세팅을 하면 예. 당장 매도는 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의 추가금이 생기는데 그죠?
예. 앞에서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으니까 물론 세금 좀 내고 이러면 한 2,300, 400, 5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 돈이 처음에 2천 세금까지 냈을 때 2,300, 400 예. 고 정도 필요했는데 그죠? 그거를 낙찰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전세 세팅 새로 하니까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3천만 원. 그죠? 예. 그래서 투자금도 늘리고 그죠? 또 뭐예요? 현재 매매 시세가 2억 정도 하니까 그죠? 예. 2억 정도 하니까 내가 지금 최종 매입한 금액이 1억 8,900 그죠?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도 예. 더 매매 시세가 높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예. 나중에 이제 매매 차익도 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예, 현재 투자금도 불릴 수 있고 그죠? 또 대출 없이 적은 돈으로 그죠? 적은 돈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서울 빌라를 하나 취득할 수 있다. 예. 그죠? 예.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죠? 어. 계산해 보시면 이제 요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예. 실제로 그 금액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천천히 예. 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천천히 보시고요. 예. 네, 한번 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일석삼조의 예, 경매식 캡투자를 통해서 일석삼조의 우리가 이득을 예,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매식 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